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와 미국 직투 계좌 모두 조금씩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계좌 양전을 주지 않는 주식시장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은행들의 파산 우려가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다음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어떠한 톱니바퀴가 빠지진 않는지 걱정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내일까지는 미국 주식이 재미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에 연준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PCE 물가지수가 그나마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어떠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내일까지는 지루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작년 10월 최저점 이후 조금씩 상승해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바라보자면 거의 1년 정도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작년 최저점도 버텼고 매우 지루한 횡보장 역시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과 저점이 점점 만나면서 조금씩 모이는 삼각 수렴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영상에서도 공유드렸지만 어느 한쪽으로의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정해 추세를 새로 만들어가는 차트, 즉 힘을 웅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주거비가 CPI에 반영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연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금리 인하로는 연결될 수도 있지만 증시는 꽤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오만하게 우리가 예측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게 그 어떠한 매매 전략보다 우리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금일 맵을 살펴보면 올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준 빅테크,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었지만 바로 은행 파산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SVB,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까지 이런 은행들이 파산 위기를 맞게 되자 급격한 경기 침체, 시스템 위기 우려로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즉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봤고 이는 나스닥의 강세를 불러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의 파산 우려가 조금씩이지만 잠잠해지고 줄어드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 다시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반대로 나스닥의 약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진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강조드렸던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래프인데요. 과거 모든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이 역전이 회복될 때, 즉 그래프가 다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것을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최대로 역전되었던 지금 이 역전이 회복되기 시작한 모습을 검정색 동그라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는 올해 혹은 내년에 높은 확률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마음의 각오를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채권 왕으로 불리는 건들랑 역시 앞으로 수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로 인해 결국 연준은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5월에 금리를 또 올려버리면 은행 위기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로 인해 경기 침체가 크게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다만 채권 투자자는 현재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다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의견이 바로 찐 매파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블라드급의 매파로 불리는 올해 투표권까지 가지고 있는 닐 카시카리 총재 역시 현재 경기 침체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은행 파산 위기 우려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현재 은행들의 스트레스가 신용 경색으로 연결될 것, 즉 은행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발생해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동안 시장이 환호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라고 강하게 말하던 닐 카시카리가 이렇게 스탠스가 변화된 모습을 보니 곧 경기 침체가 진짜 찾아올 수도 있고 증시 역시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의 각오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회가 찾아온다면 과감하게 분할 매수할 각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전망들에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파산 위기가 커졌을 땐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했었지만 지금은 좀 그 우려가 줄어들어
9월부터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지만 이는 틀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연준은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너무 강하게도 확신하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역시 여전히 증시가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꾸준히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고 이게 결국 찐바닥을 만들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월가의 EPS 컨센서스가 너무나도 높고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훨씬 더 안 좋게 전망해야 하는 건데 너무 긍정적으로 실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 윌슨의 의견이 과연 실제로 어떨지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겠죠. 1분기 실적 발표가 슬슬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주자는 마이크론, 반도체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은 오늘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이크론 장후 급락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쇼크를 냈음에도 사상 최대 적자를 냈음에도 주가는 장후 1% 넘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은 최악의 적자로 실적이 무너졌지만 앞으로 다가올 3분기, 즉 미래 전망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은 이걸 보고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은 하락하고 3분기에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늘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지 않는다면 오늘 사상 최대 적자를 보고 주가는 급락했어야 하는 건데 시장은 앞으로 개선될 일만 남았으니까 그것을 선반영해서 미리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시장은 미국의 미래를 선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그 정도의 통찰력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 멀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도 미국이 세계 1위를 지키며 미국 증시보다 나은 우상향 자산은 없다고 판단했기에 미국의 장기 투자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래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꼭 저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도 힘들고 중국이 설사 미국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보다 나은 투자처는 그때도 당분간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폐쇄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부정부패가 엄청 많죠. 중국은 미국과 또 다르게 독재 국가입니다. 추가적으로 군사력도 미국의 상대가 안 되고 중국보다 미국이 지정학적으로도 훨씬 유리하죠. 현재 중국의 장점으로 불리는 인구는 이제 꺾이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신뢰, 금융자본, 안정성 등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그리고 미국이 그 꼴을 보게 냅둘 리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이죠. 즉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경기 침체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번엔 다르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월에 다들 무슨 생각하셨었죠? 와, 저 때 1억 넣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과거 차트에서 웅덩이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와, 저 때 투자했으면 지금 부자 됐을 텐데 라고 후회하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의 하락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번 후회만 하던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작년 10월이 최저점 바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줍줍하면 10년 뒤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또 놓치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잡는 극소수가 될 건가요? 길게 바라보시고 또 하락하면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오즐 웅줍이라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제 계좌가 10억이 넘어가는 걸 몇 년 안에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전 이번 기회를 잡은 마음의 각오를 끝마쳤기 때문이죠. 솔직히 저 역시 반토막 폭락은 안 왔으면 하지만 오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하게 용기를 낼 생각입니다. 직접 계좌도 매일매일 공유드리면서 여러분이 굳이 다른 멤버십에 돈 안 써도 이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며 함께 투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